그리고 축사해주시고 해주신 여기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다 적어갖고 왔는데요. 이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윤승규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신숙기 의원님, 변종규, 이상화, 남태풀 부모님, 심원일 회장님 등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친박신당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통령 시절에 이 당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대통령 탄핵 되시고 이 대통령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당에서 영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제가 그러면 나라도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심정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고 또 대통령 탄핵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대통령 사면 복권도 해드리고, 요즘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대통령이 지금 나와 계시긴 합니다만은 지금 아마 경호도 6월 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동지들에게 이런 일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윤석열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을 감옥에 가게 한 검사님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나라를 맡길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보수우파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돕겠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입당시키고 대통령의 좋은 공약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약속을 하시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희망 포럼에 미래자를 붙여서 미래 희망위원회를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래희망 포럼으로 또 바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거 때 우리 많이 제가 다녔죠. 인테리어도 그렇고 경기도에 있는 거의 모든 시장 운수들을 제가 했고요. 또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이것이 우리 당을 그동안 오랫동안 지켰고 탄핵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당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막 놓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 박헌빈이나 우리 임주호나 심원일, 여기 많은 이분들이 다 사실은 옛날 박근혜 대통령 조직총괄본부에서 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100만 대군이라고 해가지고 조직총괄본부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던 사람들이 100만 명을 저희가 돌파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사실은 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바람에 다 산산에 흩어져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주인이고 국민의힘의 미래를 앞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목소리 내지 못하고, 또 저희가 누가 우리의 동지고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우리를 서로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사고는 오열되고 흩어져 있어서 참 안타깝다 하던 차에 이렇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탄핵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누가 알아주건 말건 우리가 모여서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뵀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희망 포럼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이것이 앞으로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탄핵에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얘기는 이제 과거의 얘기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얘기를 하는 미래 희망 포럼이 되자.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서 전임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으로서는 대통령께서 그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대통령 탄핵했을 때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런 얘기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은 백서를 만든 적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일은 좀 그만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0.7% 당선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홍문표라는 의원이 글쎄라고 이렇게 벌써부터 대통령 되신 지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공공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대통령 지지율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당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총장 첫성이 야 니들 야당 니들 놈들 아무리 쳐다봐도 니들 대한민국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아니 통일이 될 때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저 건방진 사무총장님이 정신 못 차리고 까불고 있다고 뭐 이렇게 야단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말 야당이 형편없었어요. 저놈들이 정말 국가감이 있는지 저놈들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저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이런 정부 우리 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이 한미 상호 종화역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될 때까지 정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방금 대통령이 51.6%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어마어마한 표차를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표차를 이겼죠. 저희가 100만 표차를 이겼으니까 엄청난 표차를 이겼는데 그때 저희 심정은 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자신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가 대통령이 저렇게 어렵게 되고 그리고 문재인 통치에서 저희가 5년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제가 지금 분들에게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에 취해서 야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제가 옛날에 사무총장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30년 니들 더불어민주당 이놈들 정신 못 차린 놈들 좌파 놈들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도 없는 놈들 니놈들한테 나라를 안 맡길 거다 국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그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생각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답답하다.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무슨 뭐 당의 대표도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과연 당에다 뭘 할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된 대통령이 되신다든가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 떨어지신다든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이제는 정말 좌파에게 더 이상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대한민국 되고 말 것이다라는 저런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성공과 국민의힘 성공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누가 옳다고 그러나 틀리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국민의힘이 당분간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요번에 여러분 그 나토 조금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토를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라도 시작을 해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저 사람이 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성공적인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가 말하는 자유우파의 생각들이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고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보수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나폴레옹 정상껏 하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다음에 원래 친박신당하고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태극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떠져나갔습니다. 홍종이 새끼가 변절자라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나 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토 문제만 가지고 제가 잠깐 몇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그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통령이 나토 갔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토에 갈 때냐, 노룩 악수가 어떠냐, 무슨 사진 찍을 때 뭐 눈을 감았냐 어쩌냐, 뭐 김건희 여사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 저쩌냐, 뭐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이나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 사실은 그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 혹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워딩 자체가 대통령께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대통령께서 왜 나토에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지금 나토에 갈 때냐고, 나토에 가가지고 지금 러시아 편 들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우리의 적으로 돌릴 때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왜 나토에 가셨을까? 얼마 전에 드디어 방송사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토에 참석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한미동맹이 지금처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한미동맹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마당에 미국 대통령이 좋은 호의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안 갈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기꺼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 가면은 이게 나토는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쿼드를 통해서 인도 무슨 호주 일본 한국 여기 통해서 결국 중국의 진출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또 나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세계에 천명하는 거 하는 무슨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다 제 눈에도 보여지는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셨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여당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헐뜯고 남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남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쉬운데,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도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만 참 좋은 의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귀하고 결국은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잘 아십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나토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꺼이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서 왜 눈 감았냐 어쩌냐 여러분 TV를 통해서 다 아시니까 그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그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노룩 악순가 막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야단치시는 게 그거예요. 앞에 사람들 이렇게 제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자꾸 야단치시고, 그런데도 유세하고 그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적을 받아요. 그런 것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억지로 만들어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노룩 악수를 했다 치시자고요. 그러면 야당 말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악수한 건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하시는 일, 또 심지어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행했다 어쩌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지나친 거 아닙니까? 다들 부인 다 가는데 왜 김건희 여사 가면 왜 안 되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나토에 간 것이 결국 대통령이 잘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공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시고 수행원들도 얘기했고 대통령 자신도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러시아나 중국에 관해서 완전히 같은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한 상황에서 결국은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까 남백동 회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25%나 점하고 있고요. 올해가 처음으로 지금 흑자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국하고.
그리고 중국은 뭐 인구가 13억이나 되고 저희가 뭐 요만한 거 하나 아이템만 개발해도 중국에다 갖다 팔아먹기 시작하면 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데 왜 러시아나 중국하고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를 천명하고 왔느냐, 적으로 완전히 돌리고 왔느냐, 그것에 관해서 이 많은 분들이 잘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미국이라면 미국이 우리와 말하자면 아주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확실한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미국 관계가 우선이어야 되죠. 그리고 중국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글쎄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어떤 아주머니께서 남편이 바람 폈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만 이 자식이 바람 핀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랬다고 막 푸념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미없나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외교적으로. 아니 우리가 미국도 뻔히 알고 있는 거고 중국도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상호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알고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근데 미국도 생각하기에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가 풀려나갈 수 있겠는가? 중국하고 경제적인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약소국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미국하고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너나 나니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우리 부모 같은 나라, 뭐 뭐든지 희생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태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그래도 자기들과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자비심을 베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자기네들 디그니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 세계적인 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거기도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나마 세계에서 왜 주권 국가로서 말하자면 주도적인 국가로서 그동안 뭐 그리스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뭐 그 당시에 세계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중국도 아시아에서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었고 중국은 지금도 아직도 대한민국이 자기네가 언제든지 합병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잊혀진 나라이긴 하나 언제든지 중국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대한민국을 독립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있을 때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 가까운 역사는 6.25 사변까지 중국이 참여하고 중국이 대한민국 우리 쪽으로 말하면 북한을 위해서 60만 대군을 풀고 그랬던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중국은 한 번도 대한민국을 독립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건 항상 우리의 부속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독립된 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최소한도 미국은 우리를 콜로니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미국은 충분히 아직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인 가치 우리가 이 어느 나라나 다 뭐 자기 국익을 위해서는 뭐 뭐든지 다 팔아먹을 수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 가장 양심적인 나라가 가장 양심에 가깝게 행동할 수 있는 나라라고 아직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미상호조약이 우리로서는 그런 게 없이 우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우리가 친구로 맺어야 될 단 한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의 관계 우리가 첫 번째 관계로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관계고 또 우리가 서로 상호 그 조약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만은 그것 때문에라도
또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킨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대한민국이 한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건 미국도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확실히 나는 내 부인은 누구다. 내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의 우리가 관계, 동맹 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고 이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나머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우리가 우호설린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러나 우리가 기본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중국의 열병식에 가가지고 그때 시진핑으로부터 엄청난 예우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수파들은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친중으로 돌아간 거냐?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중국에 갈 때 이미 미국과 사전 조율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중국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미 상호 조약, 한미 상호 관계 이거 전혀 흐트러짐 없이 중국과의 관계를 진행해 나간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미국과 사전에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그런 오해는 없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대통령 지금거리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정부도 제가 떨어진 이후에는 전부 다 뭐 시장, 군수, 우리의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뭐가 바른 건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 어떤 건지 이거를 국민들이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새마을운동까지도 더불어민주당 거가 돼버린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아서 도대체 새마을운동은 옛날에 저희 국회의원 선거운동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거기 가면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보수 우파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무슨 옛날에 무슨 만주사변 시절에 무슨 오가작통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 놓은 거고 뭐 박정희가 그거 어쩌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개수작 같은 수작을 하면서 그런 모든 반변 단체들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좌파로 나와가지고 도대체 수도권에서는 우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자리가 하나도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왕창 부산은 다 이겼다 그래서 야 정말 부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정부도 12년 만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근데 당선되고 나니까 민주당 그 시장보다 훨씬 더 마음도 시청 걸어 들어갈 때도 다리 걸음걸이도 가볍고 그렇게 합시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저놈들은 떨어진 그날부터 칼 갈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하는 거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만듭니다. 자기도 국회의원도 지금 180명 가까이 되는데 자기들이 조금만 더 하면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국민의힘의 윤핵관과 뭐 어쩐 거 이런 사람들이 4분 올려되면 200명 넘기는 거 옛날에도 했는데 또 못할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은 이게 모래위 지은 집 같은 거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떨어진 그날부터 결의를 다지고 밀봉교육을 다시 시작하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거 보고도 당당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미국이나 이런 데랑 좀 달라서 대통령이 갑자기 전지전능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의 신의 경지에 올라가게 돼요. 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니까 대통령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니까 대통령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모든 잘못은 다 대통령이 뒤집어 써야 돼요.
유가가 오르는 것도 대통령이 뒤집어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결국 모든 거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잡 다단한 사업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경제 잘못된 거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어요? 무슨 대통령 책임이야? 문재인이가 잘못한 거지. 빚을 우리가 2,000조래네요. 1,000조래나요? 어마어마한 빚을 져놓고 지금 36개 한 놈들이 지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 그거 생각하나요? 물가 오르고 결국은 내 삶이 궁핍해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되고 다 대통령 책임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벌써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는데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국민의 힘을 찍어달라고 그러고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지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경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못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사는데 익숙했는데 우리 막 그렇다고 우리가 저 좌파 새끼들처럼 돈 막 찍어다가 막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라고 얘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공부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얘기하는 거 짜증나지요. 힘들지요. 그 국민이 안 받아들이나요? 베네수엘라 가보세요. 베네수엘라에 맨날 좌파 대통령이 나라 다 말아먹었잖아요. 200만이나 나라를 다 하고 도망가고 나라에 돈 있는 놈들 돈 빼가지고 도망가고 피네다로 도망가고 미국도 도망가고 스페인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잘 살려야 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좌파를 또 찍어. 왜 좌파를 또 찍냐? 좌파가 돈 나눠준다니까. 이 새끼들 언제 돈 나눠주냐? 언제 나한테 집 사주냐? 언제 나한테 자동차 사주냐? 그러고 국민들을 그렇게 한번 나라부터 떨어뜨리면 그 국민들을 다시 일깨워서 국민들에게 일할 의욕을 만들고 결국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 나라 망한다는 걸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모든 이 우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다는 사람들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역사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국민으로서 우리 낙인 찍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 대한민국 일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선조들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냥 이 나라가 저한테 정말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서 제가 부편도 몇 번씩 해먹고 많이 그동안 많이 누렸죠. 행복하고 잘 살았죠. 그거를 갚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라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제 말이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신다면